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다보스 포럼 정말 어, 꿈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큐데이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뭐 2034년에 생긴다고 그랬다가 2030년에 생긴다고 그랬다가 이거 아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다 뺐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미국의 거대 금융회사 CEO가 얘기를 했죠. 파이코인도 위험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코인은 좀 달라요.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법적 발행권과 법적 소유권, 특히 법적 발행권에 더 중점을 둔 전략이죠. 파이코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메인넷 체크리스트 하게 되면 이 파이 지갑 소유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거래하고 받고 하다 보면 이 지갑이 나오잖아요. 확인된 공개 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개 키를 통해서도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 보게 되면, 아마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2022년도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걸 알고, 이제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도 잘 풀리지 않는, 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 인식도 나오고 우리가 왜 은행에 가서 이제 뭐를 하다 보면 혹은 모바일로 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그 옛날에 통장에다가 자기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듯이 이제 그 자기 모바일이나 이제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거죠. 그 디지털 서명이 그게 양자 내성 이제 암호 실제로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파이는 처음부터 기술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아니고 저 파이는요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에 이런 이 블록체인에다가 이거를 만들 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음, 로그 기록이 로그 기록이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는 거죠. 기록이 다 남는 거죠. 음, 그래서 기록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그래 훔쳐갈 테면 훔쳐가 봐. 그렇지만 너는 어딘가 흔적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잡혀. 이거거든요.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러나 너 잡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혔고 이러면은 뭐 언제 잡혀도 잡히지만 이게 유럽 대륙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러면 뭐 잘 안 잡히고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파이는 처음부터 어떤 기술 왜 인간의 게놈 지도가 다 나왔잖아요.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분석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휴,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다른 뭐 비트 이더 리플처럼 이렇게 이런 지갑 주소, 이 공개된 지갑 키를 역추적해 갖고 그 사람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가 높은 비트코인이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아마 한 100만 개를 해독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뉴욕 증시 가상화폐 비중 전면 제거했다라고 이제 그 펀드 회사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상화폐 Q데이가 임박했다. 뉴욕 증시 IonQ, 리게티,
D-Wave 퀀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랑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정면 승부를 하는데 비트코인 여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적 발행권과 법적 소유권에 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거든요. 제프리스 파이낸스 그룹에서 이미 이제 1월 16일에 이게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펀드, 특히 연금 펀드 같은 거는 이게 뭐 30년, 40년, 50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펜션 펀드.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2034년에 생기건 30년에 생기건 불안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걸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빼고 이제 금을 넣었죠. 사실은 디지털 뭐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도 참 사기가 많았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자체가 사기였죠. 디지털 금이라는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참 숫자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안 풀리겠어요. 언제 풀려도 풀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협회에서 전 세계 금협회에서 이게 비트코인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디지털 골드 통화를 만들었었어요. 비트코인 나오기도 전에 이 골드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금본위 제도처럼 이제 보관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확인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하게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맨 도둑놈들 그 보관증 자체가 사기죠. 그 자금 세탁도 위반하고 KYC도 뭐 엉터리로 하고 해킹, 피싱 그러니까 은행이 안 하고 그래갖고 이골드가 실패를 했죠. 이러다가 보니까 투명성도 없고 감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운영진 리스크도 있어갖고 이제 금을 갖고 있다. 미국이 금을 갖고 있다. 그러다가 월남에서 막 쓰다가 어디 보여줘봐. 이러니까 배째라 그러면서 한 것처럼 이골드가 그래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게 세계 금 협회에서 또 했어요. 이 결제하고 투자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 명의로 금을 보관하고 그 보관 증서를 가지고서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걸 이제 은행하고 손을 잡아야지 뭐 계좌이체도 되고 카드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환불도 하고 세무 처리도 해주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가격이 막 변동이 되고 그래갖고 또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불 수단으로서 금이 안 된 거죠.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안 되고 저축 담보 수단으로 맞는 것처럼 결제할 때 여러 가지로 장부에 기재할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골드도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게 금이라는 게 자꾸 들고 다니기를 뭐하니까 이제 이걸 또 디파이를 해가지고서 이제 토큰 발행을 했거든요. 1온스짜리 토큰 발행을 했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저 거래소나 이제 신규 상장이나 이런 게 안 됐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 소유권이 다 다르니까 이게 채권인지 이게 어음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보관하는 것도 이게 막 제각주의고 감사도 안 되고 똑같아요. 지금 거래소들이 막 엉망이잖아요. 뭐,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준비금 같은 거 감사 보관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또 화폐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거래소도 막 거래소별로 가격도 다르고 막 이게 하니까 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그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그 KYC
KYB 이런 것처럼 법적 발행권과 이제 법적 소유권에 더 중점을 둔 아마 금이 디지털 금이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실제 금을 디지털화 시켜서 1990년도부터 계속 20년간 했는데 실패했던 거를 아, 파이는 지켜봤을 거라고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양자 컴퓨터건 양자 내성 암호건 시간만 걸릴 뿐이지 반드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16일 날 원래 얘기했는데 이게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이제 주가거든요.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주가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큰, 뭐 JP 모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이제 금융 그룹이죠. 그 여기 CEO가 이제 다보스에 나가서 비트코인 우리는 다 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체인 코드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체인 코드 랩스에서 원래 처음에 발표한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역산하면은 물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로도 30%에서 50%는 다 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펀드에서 다 빼버렸다. 이렇게 이 체인 코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제프리스 그룹에서 빼버린 거죠. 그 펀드에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뭐 큐데이가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증권시장 뭐 코스피도 이제 5천도 넘고 했지만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가 이제 한국에도 뭐 양자 내성 암호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 내성 암호, 양자 내성 암호 뭐 여러 가지로 이러면서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우리넷, 코이버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하나 봐요.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하게 되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없게끔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양자 내성 암호더라고요. 이거도 굉장히 어떤 보안에 중요한가 봐요. 저 모바일, 젊은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은행 계좌 트고 신용카드 만들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디지털 서명이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이제 할 수 있는 파이는 이거는 아직 안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막강한 요즘 모바일로 은행 계좌 개설하게 되려면 이제 정면 얼굴 이런 것만 하죠.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뭐 전부 페이스 인식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파이는 그거보다 이제 오른쪽, 왼쪽, 위, 아래쪽 그래서 얼굴에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하는 그렇게 하고 가장 막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양자 내성 암호 하는데 이게 격자 기반으로 보통 만든다. 그래서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자기네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보면 대부분 이 디지털 서명이더라고요. 디지털 서명을 기준으로 하고 공개키 암호를 이제 격자화시켜서 만드는데 뭐 해시 이런 거를 전부 좀 어렵게 양자 컴퓨터가 하는데 더 계산하는데 시간이 더 어렵게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어렵게 내는 거죠. 문제를 더 어렵게 내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를 생성하지만 어렵게 내도 언젠가는 풀리잖아요. 그러면 연금 펀드 같은 데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은 갖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쭉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 암호화폐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끄트머리에 꽝 될 수도 있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자 내성 그런데 이 양자 내성 암호가 나오는데 또 양자 내성 암호를 공략하는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가 풀린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들었는데
양자 내성 암호를 공략하는 알고리즘을 또 푼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것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얘기하는 에, 저기 뭐야 특이점이거든요. 원래 특이점을 알려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의 지평선이 전부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 숫자로 돼 있는 게 안 풀리냐고요. 지금 특이점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자 내성 암호도 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파이에서 KYC 같은 걸 하게 되면 파이 KYC가 이제 대표적인 게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검증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동원하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한다라는 거는 뭐냐 말이죠. 수표에 일련 번호 찍히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는 몇 월 며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법적 발행권에 대한 게 있고 이게 이제 법적 소유권에 대한 것도 아마 파이 브라우저에서 무엇을 하려면 파이 KYC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은 앱을 만들고 하는 데는 꼭 저기 파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오픈 메인넷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어제 파이 앱 스튜디오 같은 거 다 하지만 나중에 거래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는 아마 파이는 이 원칙을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처음부터 이게 기술 위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법적 소유권과 법적 발행권이라는 아날로그식 방법을 안고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나오긴 나왔지만 여기 이제 비트코인 지갑 보안이 현재 개인 키에서 공개 키로 주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소만으로 개인 키를 역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와 슈어 알고리즘이 등장하면 공개 키만 알면 개인 키를 역산할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죠. 공개 키가 노출된 주소들은 저는 공개 키가 노출되는 주소들은 주요 타겟이 된다. 거래에 사용되면 공개 키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게 공개 키잖아요. 이 주소의 공개 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지갑이지만 공개 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해서는 다르지 않다. 파이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나오면 우리는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던 것부터 가져가려면 가져가. 근데 넌 반드시 걸려. 언제 걸려도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북한이 뭐 해킹하고 뭐 이런 것도 잡히니까 뭐 이게 뭐 어제는 뉴스 보니까 광주지검인가 저 전남 광주지검인가 뭐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갖고 있던 7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니까 파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확히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 얘네 분명히 지금 기술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슈퍼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미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법적 발행권과 법적 소유권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큐데이가 오면은 아마 앞에 좀 그렇죠. 근데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반드시 허점이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아마 앞에 우리 뭐 언제 뭐 다 메타버스 그러다가 언제 메타버스에 좀 관심도 없잖아요. 어쩌면 암호화폐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그러다가 그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파이 지켜보면서 참 세상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